그동안 밖에 나가는 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겨울이 유독 더 길게 느껴졌고, 제 인생 40번째 맞이하는 이번 봄은 저에게 있어 의미가 참 남달랐습니다. 일도 많았고요.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았어요. 바다가 가까이 있는 곳이어서 여름만 되면 해변에서 놀다 오는 게 연례 행사였거든요. 두꺼운 잠바는 한 번 사서 몇 년씩 입어도 수영복은 매년 새로 샀을 정도니까요. 새까맣게 그을려서 개학날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지만, 여름방학만큼은 제 어린 시절 가장 행복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되면서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놓은 수영복처럼 외갓집은 추억으로 자리 잡고 점점 잊혀져 갔죠. 그런 외가 쪽 친척들을 최근 1년 동안 자주 만나야만 했습니다. 어릴 때 마셨던 바닷물 그 이상을 눈물로 쏟아내야 했어요. 친정엄마는 외가에서 막내딸이셨어요. 그래서 제겐 이모가 5분이나 계셨고 삼촌도 3분이나 계셨는데, 지난 겨울에 이모 2분과 첫째 삼촌을 떠나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이란 소리가 얼마나 의미 없는 소린지, 정작 급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울부짖던 외사촌들을 보며 더 확실하게 느꼈고요. 그렇다고 유난스럽게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다녀야 하는 직장, 챙겨야 하는 아이들, 그리고 책임져야 하는 남편과 시댁이 있었으니까요. 그동안은 포기를 하며 살았다면 이번엔 타협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 딱 한 가지 여행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결혼 후 친정부모님과 여행 한번 맘 편히 다녀온 적이 없었기에 제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미리 이야기를 해뒀죠. 날씨 풀리면 친정부모님과 여행 한번 다녀오겠다고, 시간 맞추기 어려우면 나 혼자라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해가 바뀌었을 때 여행 스케줄을 짜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남편도 제 옆에서 그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저희 친정이 바다 근처에 있어서 엄마는 산에 가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짠내 나는 곳 말고 울창한 숲이 우거진 곳에서 쉬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지난 몇 년 동안 단풍 구경도 못 가보셨기에 이번에는 설악산에 한번 다녀오자고 생각했었습니다. 친정엄마께도 말씀드려봤는데 강원도는 너무 멀다고, 기왕 가는 거면 고창에 있는 편백나무 숲에 가보고 싶다 하시길래 엄마 친구분들이 좋다고 하셨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고창을 기점으로 편백나무 숲과 온천, 그리고 다른 명소들을 검색해가며 관광 순서도 짜보고, 출발 날짜는 일단 제가 다니는 직장 스케줄을 확인해보니 4월 중순 정도에는 시간이 괜찮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4월 중순 어떻냐고 물어보니 4월 중순? 너무 이른 것 같은데, 갑자기 스케줄 빼기도 그렇고, 요즘 회사 사정도 어렵다고 하니까 알아서 몸살려야지. 5월 정도는 어떤데? 2달 금방이잖아. 어버이날도 그쯤이고 어린이날도 있으니 겸사겸사 한번 다녀오면 편하긴 하지. 그땐 나도 시간 괜찮을 것 같거든 하면서 2달만 늦추자길래 제가 그런 식으로 10년을 늦춰왔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내가 모시고 다녀올 테니 당신은 굳이 회사 휴가까지 빼지 않아도 된다 했죠. 저는 미룰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에게 서운하거나 그런 감정도 없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아이들만 봐줘도 충분하니까요. 근데 남편이 시댁에다가 어떻게 전해줬는지 명절날 도착해서 차례 준비를 하는데 어머님이 제 옆에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에휴, 아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 같네. 이번에 친정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온다면서 얼마나 좋으시겠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저렇게 챙겨주시고 말이야. 출가 외인이란 소리는 우리 때에 끝났지 뭐. 하시길래 저는 주방 한켠에 걸려있는 달력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절 첫날 아침부터 시댁으로 곧장 왔는데 달력은 보고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누가 그러대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나이가 든 거라고. 저희 시어머님도 이제 70이 가까워지셨으니까요. 딸이 여행 모시고 가는 건 대단한 일이고 아들이 명절 첫날부터 오는 건 당연한 일이시구나 싶었죠. 결혼 생활 10년 차인데 이런 대화는 저에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거기까지만 딱 듣고 말았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차례 마치고 점심 식사까지 한 뒤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어머님이 저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연휴 기간인데 어딜 급하게 나가냐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디로 가는데 그리 서둘러? 친정으로 가는 거니? 한 달 뒤에 여행 간다면서 일주일 내내 간다 들었는데 그러시면 이번에 좀 애들 쉬게 두시지 참 하시며 인상이 확 어두워지시는데 그때부턴 저도 속에서 뜨끈한 게 올라오더라고요. 여행 가는 거랑 명절날 인사드리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자꾸 저렇게 이곳저곳에 붙이려 하시니 결국 한 소리 듣겠구나 싶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스타일이셨거든요. 낙엽 치우듯 초반엔 겉에만 살살 긁다가 제가 꿈쩍도 하지 않으면 그땐 밭갈이 하듯 한 번에 제 속을 확 뒤엎으십니다. 다른 문제였다면 저도 웃으며 눈치껏 맞춰드렸을 텐데 친정 문제를 건드시니깐 그럴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없이 짐 챙겨서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동차 타고 집으로 올라오는데 옆에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얼굴 좀 펴라. 점심 먹은 거 다 얹히겠네. 엄마 입장에선 서둘러 나가버리니까 조금 그러실 수도 있지. 우리가 신혼도 아니고 아니 당신도 겪을 만큼 겪어봤으면서 표정 관리 좀 하던가. 나만 중간에서 억지로 웃느라 광대뼈가 쑤실 지경이네 하면서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제 평정심을 시어머니 아들 아니랄까봐 밭갈이 하듯 남편이 확 뒤집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쏟아버렸죠. 친정부모님과 여행 간다고 시댁에다가 어떻게 말했길래 일주일을 비운다 세상 좋아졌다 하시며 자꾸 저러시냐고 뭐라 했냐고 묻자 나야 들은 대로 말했지. 당신 4월 중순에 간다면서 4일인가 5일인가 휴가 쓰고 간다고 했잖아. 나는 시간을 못 빼니까 당신 혼자 가겠다고 했고 그게 전부인데 뭘 그래. 아니 다녀오라고 내가 말했잖아. 하여간에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늘상 도끼눈부터 뜨지. 더 말해봐야 어쩌겠어요. 속은 이미 뒤집혔는데. 그렇게 명절날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대로도 어머님께 여행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받았지만 적당히 둘러대는 선에서 마무리했어요. 어딜 가냐고 10번도 넘게 물어보시길래 고창에 있는 절에 간다고 했어요. 사실 절 근처를 돌아보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희 친정 종교가 불교로 되었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고. 부모님이 산에 가는 걸 좋아하시니 절 간다는 핑계로 앞으로 종종 모시고 다니면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4월이 되었고
저는 계획한 대로 부모님 모시고 고창으로 내려갔습니다. 친정엄마께 듣던 대로 정말 좋더라고요. 편백숲도 너무 좋고 넓은 농원도 많아서 고요하게 쉬다 오기 참 좋은 것 같았어요. 특히 더 친정아빠가 좋아하셨어요. 그때가 점심시간이라 그만 일어나자고 했는데도 봄바람이 너무 좋으시다며 밥이야 맨날 먹는 건데 좀 미루자고 길거리 벤치에 두 분이 앉으셔서는 두 분 모두 눈을 지그시 감고 빙그레 웃으며 앉아 계시는데 부모님의 그 행복해하시는 모습은 아마 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사진으로도 찍기 아까울 정도였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남기자는 생각으로 저도 맞은편 벤치에 앉아서 부모님들 바라보며 정말 잘 왔구나 싶었죠. 그래서 그날 일정을 절반 정도 취소했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고 그러는 것보단 편백향이 솔솔 나는 곳에서 쉬시는 게 더 좋아 보였으니까요. 차라리 그 돈으로 더 좋은 식당을 모시고 가자 생각했죠. 부모님 쉬시는 동안 저는 옆에서 맛집을 검색했고 편백숲에서 내려와 늦은 점심을 사드렸습니다. 근데 고창 지역이 여행지로 꽤 알려지긴 했는지 하긴 저희 친정엄마가 들어보셨을 정도면 더 말할 것도 없긴 하죠. 그래서 더 조심했어야 했나 싶고 그 많고 많은 식당 중에 왜 그곳에 시어머님 친구분이 계셨는지 제가 친정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는 모습을 시어머님의 친구분이 봤다고 하는 겁니다. 보자마자 전화로 시어머니께 알렸고요. 전화로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갔겠나요? 제가 나중에 전해 듣기론 왜 그 집 아들은 안 보이고 며느리만 있냐며 아들 부부가 서로 갈라섰냐고 물어봤다던데 근데 뭐 엄청나게 특별한 식당에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한식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리고 좀 특별하면 어떻길래요? 나이 40 넘은 딸이 부모님 모시고 식당 가는데 분식집 정도 들어가야 만족해 하시는 건지 제가 직장 생활만 20년 가까이 했고 월급도 꽤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내가 무슨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꼬인 사람들이 많은지 아무튼 저희 시댁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영수증에 카드 내역서에 거기에 월급 통장까지 그땐 정말 수모를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행 잘 마치고 부모님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왔더니 어머님이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날 운전만 거의 8시간을 했던 상황이라 정강이가 쑤시긴 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녁까지 안 드시고 기다리시고 계신 것 같으니 어머님께 식사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요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집 근처 식당에 가서 사드리려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러자고 했고 애들도 좋다 하길래 가방만 내려놓고 다시 나가려고 했더니 어머님이 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됐다. 나라도 아껴야지. 돈이 샘솟는 것도 아니고.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듬뿍 실려 있었어요. 옆에서 남편이 드시고 가시라고 붙잡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나가서 먹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그날은 전기밥솥 전원 버튼에 도저히 손이 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은 남편 차를 타고 가버리셨고 애들은 피자 시켜서 줬습니다. 저는 밀린 빨래며 여행 가방 정리하기 바빴고요. 남편은 시댁에 가서 밥 먹고 온다 하길래 짐 정리 끝나는 대로 곧장 침대에 누워 쉬었고요. 다음 날이 주말이라 하루 정도 편히 쉬었다가 출근하면 되겠다 싶었죠. 눕자마자 골아 떨어져서 그런지 새벽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어찌나 놀랐는지 거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주방에 저희 어머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진짜 귀신인 줄 알았어요. 일어났구나. 몸에 좋지도 않은 거 자꾸 애들 먹이지 말아라. 나중에 성인병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니? 하시며 제가 나오자마자 저 보란 듯이 절반이나 남은 피자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시더라고요. 어제 집에 가신 줄 알았는데 어쩐 일이냐고 여쭙자 어머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며 잠이 와야 말이지. 그런 소리를 듣고 어찌 잠들겠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이 힘들겠다 싶어 자고 있는 남편을 서둘러 깨웠더니 남편은 거실로 나오자마자 비명을 지르고 덕분에 애들도 울면서 다 일어났고요. 그리고는 그날 하루 종일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여행은 어찌 다녀왔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관광 코스를 물어보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행 경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문제의 한식 레스토랑에서 얼마나 나왔냐고 물어보시길래 솔직히 정확하게 생각나진 않아서 휴대폰으로 카드 결제 내역까지 뒤져가며 12만 3천 원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친정부모님 말고 형제들까지 함께 갔냐고 말씀하셔서 어떤 의도인진 충분히 알았지만 꾹 눌러 참아가며 아니라고 부모님만 모시고 갔다고 했고요. 역시 그 다음 질문이 사람 셋이 가서 먹는데 13만 원이나 나왔냐고. 밥 한 끼가 그 정도면 대체 얼마나 흥청망청 써재 끼고 온 거냐며. 아침 7시에요. 물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님의 호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앉으시며 그러시더군요. 너희들 카드 내역서 좀 봐야겠다. 영수증에 이어서 카드 내역서 소리를 듣는데 어질어질하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무슨 제가 20대 신혼부부도 아니고 아마 신혼부부였다면 당장에 짐 싸서 나왔겠죠.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남편이 아주 민첩하게 저희 침실로 들어가 카드사에서 온 우편물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어머님 앞에 내려놓더라고요. 어머님은 아주 작정을 하고 오신 듯 보였어요. 핸드백에서 안경까지 꺼내어 쓰시더니 카드 내역서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예전에는 돈이 200이면 6가족이 끼리 안 거르고 거뜬히 살았다고 말씀하시며 그때랑 지금이랑 물가가 3배 이상 올랐는데요. 아니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시댁에서 용돈 받아 쓰는 것도 아닌데 저는 도저히 보고 있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쫓아 들어오길래 제가 그랬어요. 당신 잠이 덜 깼냐고. 카드 내역서를 왜 드렸냐 했더니 빨리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게 속 편하다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있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5분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님이 저를 불렀고 그때 뜬금없이 월급 통장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월급으로 얼마씩 들어오니 그것도 좀 봐야겠다. 내가 진작에 이렇게 확인하고 가르쳐야 했는데 이제라도 해야지 어쩌겠니? 하시길래 제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어머님이 왜 우리 통장을 확인하시냐고 그건 싫다고 했죠. 그러자 어머님이 또 호통을 치시며 감히 어른이 시키는데 대드는 거냐며 이게 다 너희들 좋으라고 하는 거지. 내가 돈 뺏자고 온 거냐고 막 성질을 부리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남편이 방에 들어가길래 설마 했어요. 근데 또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통장을 뺏어버렸죠. 정신 차리라고. 이건 상식 밖의 일이니 판단이 안 서면 가서 세수라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한식 레스토랑 빌미로 저리 흔드시는 건데 암만 그러셔도 정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흔들리는 척이라도 하기 싫었습니다. 곧장 주방으로 가서 냉수 한 잔 마시고 헝클어진 머리도 위로 올려 묶은 다음에 다시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라고. 자꾸 돈 문제로 같은 말 반복하실 거면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도 그날따라 뭐가 그리 억울하셨는지 당장 통장 가져와! 라면서 고함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손에 있던 통장을 뺐다시피 낚아채더니 어머님 앞에 공손하게 내려놓으며 아이 엄마가 걱정되니까 그러셨겠지. 그냥 이번에 돈 관리하는 노하우 배운다 생각하고 당신도 그냥 편하게 드려. 아이 통장 열어봐야 별거 없잖아. 카드값 빠지는 거 말고 뭐 있어. 없잖아. 하면서 어머님이 통장 6개를 집으시더니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 저렇게 시어머님 면전에서 내가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정말 하시는데 그때 알겠더라고요. 아주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살았는지, 눈치 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거라는 게 확실했죠. 그래서 어머님 앞에 있던 통장 다시 뺏어들었고요. 6개 중에 남편 통장은 딱 하나였거든요. 마이너스 통장, 그것만 남겨놓고 가져왔습니다. 아드님 월급 260이고 내가 600 넘게 가져오는데 돈 관리하는 법 알려주기 전에 돈 많이 버는 법이나 알려주시라고. 무슨 염치로 누구 앞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냐고. 남편 구실은 부족해도 아빠 구실은 잘했기에 애들 웃는 모습 보며 그동안 덮어놓고 살아왔는데 오늘부로 그것도 그만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옆에 끼고 가르쳐 주시라고 했어요. 이 집에서 나가고 남편에게도 나가라고 했어요. 행여나 자동차 가져갈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그것도 내가 샀으니까 걸어서 가든 버스를 타든 일단 내 집에서 사라지라고 소리쳤어요. 그렇게 갈라섰습니다. 남편 물건도 정리해서 다 치워버렸고요. 지난 한 달 동안 남편이 하루도 안 빼먹고 찾아와서 매번 울었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근데 어머님은 한마디 말도 없더라고요. 이미 다 끝난 마당에 혼자 기싸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봐야 뭐예요. 본인 아들만 고생이죠. 덕분에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혼 소송 진행했네요. 전 남편이 쓰던 물건 상자에 넣어보니 정확하게 4박스 나오더라고요. 딱 그만큼이었나 봐요. 고작 4박스 못 떨궈서 그동안 허리 숙이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긴 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안 살면 그만이니까요. 아마 다시는 서로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일주일 정도 비워서 고창에서 하는 축제가 있다던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과 함께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땐 저도 시원한 봄바람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